요즘엔 박물관 직접 안 가도 집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화면만으로 실제 공간의 감동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수백 년 된 궁전을 어떻게 스크린 안에 담아낼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질문이에요. 사실 디지털 디자이너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디지털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가상 경험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이론 두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박물관 앱이 이 이론들을 얼마나 똑똑하게 활용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예술 감상의 미래는 어떨지 거기까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박물관 하면 아직도 조용히 유물만 쳐다보는 곳,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완전 달라요. 이 디지털 기술 덕분에 박물관은 이제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관람객이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재매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미디어,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기존의 미디어, 그러니까 실제 박물관 같은 걸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을 빌려오고 또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재매개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냥 바꿔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다른 미디어들이 나누는 대화에 가깝죠. 오래된 미디어를 참고해서 새로운 미디어가 나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여줄게 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매개 이론에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중 논리라는 건데요. 창문과 거울, 이 두 가지 비유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정말 쉬워요. 먼저 비매개는 투명한 창문 같은 겁니다. 기술의 존재를 아예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에 그냥 푹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하이퍼매개는 거울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미디어를 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웹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링크나 여러 개의 창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구나 하고 계속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명확해지죠? 왼쪽 비매개는 VR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은 싹 사라지고 경험만 남게 해서 우리를 몰입시키는 게 목표고요. 오른쪽 하이퍼매개는 우리가 맨날 보는 웹페이지처럼 미디어 자체를 인식시키면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서로 완전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둘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같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체험 경제입니다. 이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이제 물건을 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 그 자체에 돈을 쓴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체험을 설계하는 네 가지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축부터 한번 볼게요. 가로축은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 수동적이냐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을 우리가 그 환경에 얼마나 깊이 빠져드느냐, 즉 몰입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경험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영역은 오락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수동적으로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이죠. 두 번째는 교육인데요. 이건 좀 달라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체험을 말합니다. 수업 듣는 거랑 비슷하죠. 세 번째는 심미적 체험입니다. 멋진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장엄한 자연 풍경을 바라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고 몰입하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 바꾸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현실 도피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세계에 깊이 몰입하는 체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세계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디오 게임이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개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곳은 바로 베이징 고궁박물관의 디지털 고궁 앱입니다. 1억 8천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01년부터 시작된 고궁박물관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감이 오시죠? 이 앱에 있는 여러 기능 중에 포켓 궁전 건축가라는 미니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아트 스타일부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건 일종의 게임인데 사용자는 이 안에서 가상의 궁전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먼저 사용자는 자기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궁전 건축가 역할을 맡고요. 그 다음에 게임 속 캐릭터들이랑 대화하고 미션을 깨면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료들로 실제 고궁에 있는 건물들을 직접 지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이면서도 몰입감이 엄청 나겠죠? 다음으로 볼 건 디지털 다보각이라는 기능인데요. 와,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건 실제 박물관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경험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귀한 도자기 밑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직접 확인하는 것 같은 거 말이죠. 이건 현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기능을 좀 더 보면요. 360도 회전은 뭐 기본이고요. 무려 22배까지 고화질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유물의 아주 작은 흠집이나 문양까지 구석구석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발견한 이런 놀라운 디테일들을 바로 SNS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재매개와 체험 경제라는 두 이론이 방금 우리가 본 이 앱의 기능들과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바로 이 표 하나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먼저 포켓 궁전 건축가부터 볼까요? 사용자가 아바타가 되어서 게임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들죠. 이건 기술을 잊게 만드는 비매개 전략이고 이걸 통해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는 현실 도피를 경험합니다. 그럼 디지털 다보각은 어떨까요? 고화질 360도 뷰라는 비매개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유물을 깊이 탐구하는 교육적 체험과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심미적 체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AR 투어나 소셜 공유 기능은 어때요? 이건 앱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이퍼맥의 전략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이의 오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의 결과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례 연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디자인 원칙들은요, 단순히 이 박물관 앱 하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박물관 앱에 대한 분석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사로잡고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 것인가.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미디어가 바로 이런 고민과 전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디지털 라이프의 청사진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복제품이 이제는 물리적인 원본보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정보를 담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술을 경험한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